짜나! 안녕하세요. 짠순이 부자되기 김짬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2020년 새해 목표 중 가계부 쓰기가 있으신가요?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저의 가계부 쓰는 방법과 부수입 관리, 더치페이 같은 상황별 꿀팁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쓰고 있는 엑셀 가계부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열심히 돈 모으겠다는 이 짠순이의 의지가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신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김짬부! 일단 제가 가계부를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매일매일 쓰는 건 어플로 쓰고 매월 결산만 엑셀로 합니다. 어플은 위플머니를 쓰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똑똑가계부, 편한가계부, 뱅크샐러드 등등 여러 좋은 어플이 많으니까 한 번씩 만져보면서 여러분이랑 딱 맞는 어플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엑셀표는 딱 보기 좋게 매월 결산만 할 수 있게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뭔가 디자인이 좀 이뻐야 쓸맛이 나서 색깔도 좀 넣고 해봤습니다. 어플에서도 월 결산을 볼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쫙 정리한 걸 봐줘야 뭔가 확 와닿더라고요. 내가 한 달 동안 어디에 지출이 많았는지, 다음 달 예산은 어떻게 짜야 할지 이런 전체적인 내 소비 패턴을 확인하기에는 엑셀이 더 편하더라고요. 엑셀 가계부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넣어둘게요. 표는 직접 수정이 가능하게끔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에 맞게 카테고리 이름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엑셀표 세 번째 페이지에 자세한 설명도 적어놨습니다. 다운받으시면서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더 좋고요, 여러분. 가계부 어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어플로 가계부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직접 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어플 기능들이 다 좋아서 카드를 긁기만 해도 가계부가 알아서 막 정리를 해주는데 그게 편한 것 같아도 그렇게 하면 식비 카테고리가 갑자기 생활비 카테고리로 가기도 하고 옷을 샀는데 완전 생뚱맞은 카테고리에 들어갈 때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기계가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으로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테고리를 내 소비 패턴에 맞게 설정해 놓고 제가 직접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대출이나 빚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대출 카테고리는 아예 삭제를 했고요. 평소에는 식비 지출이 거의 없는데 주말에 데이트 지출이 좀 있기 때문에 데이트 카테고리를 따로 추가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쓰지 않는 지출 카테고리는 다 삭제하고 반복적으로 지출이 있는 카테고리만 몇 개 설정해 놨습니다. 참고로 제 지출 카테고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입금, 즉 수입 카테고리도 마찬가지로 제 월급과 부수입 패턴을 토대로 재설정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몇 개월 전에 토스 부동산 소액 투자를 50만 원 넣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자가 매달 3,000원씩 들어와요. 저는 그것도 매달 1일에 수입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자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토스 부동산 이자는 그 카테고리로 넣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한텐 이게 식비 카테고리에 들어갈 지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활비 카테고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나한텐 이게 교육 카테고리에 들어갈 지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문화생활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나한텐 경조사 카테고리에 들어갈 지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선물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계부라는 건 절대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래 쓸 수 있게끔 나한테 맞게 편하게 설정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가계부를 쓰는 건 정말 초간단해요. 저 같은 경우는 카드를 긁거나 어떤 지출을 하고 나서 10초, 아무리 늦어도 1분 안에 무조건 가계부 어플을 켜서 바로 지출 내역을 씁니다. 지출 내역. 이러니까 뭐 엄청난 거 쓰는 것 같지만 진짜 별거 아니고 그냥 숫자 몇 개랑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카테고리 한번 누르면 끝나요, 여러분. 3초도 안 걸립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아, 가계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계속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가계부 쓰는 걸 습관화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카드 지출 같은 경우는 문자나 어플에 내역이 뜨기 때문에 나중에 써도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어쩌다가 현금 거래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가계부를 바로바로 쓰는 게 습관화돼 있지 않으면 뭐 1,000원, 2,000원 정도의 현금 거래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까먹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붕어빵 1,000원어치를 샀는데 아유 이걸 뭘 정리야 이러면서 몇천 원의 지출은 안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몇만 원의 현금 지출도 자꾸 까먹게 되고 안 쓰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 월말에 막 결산이 안 맞아. 그럼 막 의욕이 사라져. 에이 안 해! 이러면서 또 이번 연도 가계부는 망한 거야. 저도 막 예전에는 끝이 000 이렇게 맞는 게 편해가지고 500원? 에이 됐어 막 반올림해 이러면서 그냥 1,000원 처리하고 이랬었는데 2019년부터 가계부를 쓸 때는 1원까지 다 썼어요. 그 말 즉슨 1원도 돈처럼 여겼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막 10원짜리 동전
거슬러주고 하면은 아유 됐어요 막 이러잖아요. 전 절대 그런 거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막 어플 출석 체크해가지고 3원, 5원 막 이렇게 봤는데 아유 10원이면 아주 소중하죠. 못 잃어.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가계부 어플 카테고리를 내 입맛에 맞게 재설정하자. 그리고 카드를 긁든 현금을 내든 바로바로 가계부에 쓰는 연습을 하자.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재밌다고 생각하자. 1원도 소중히 여기자.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짬부님, 그럼 만약 더치페이를 쓰면 가계부에 어떻게 쓰나요? 저 같은 경우는 셋이서 먹었는데 33,000원이 나왔다. 근데 다른 사람이 한꺼번에 결제를 했다. 그러면 바로 그 앞에서 11,000원을 보내줍니다. 저는 카카오 송금 기능이 너무 편해가지고 그걸 자주 쓰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 기능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면 바로 계좌번호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눈앞에서 바로 이렇게 쏴드리거든요. 왜냐면 진짜 더치페이 돈 받는 게 은근 스트레스예요. 아니, 같이 나누기로 한 돈인데 나중에 이걸 막 달라고 하는 게 되게 사채업자 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 부담을 안 느끼게끔 바로바로 눈앞에서 주는 편이고요. 더치페이한 그 금액을 바로 가계부에 적습니다. 11,000원 파스타 괄호 열고 누구랑 먹음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적은 다음에 식비 카테고리에 넣어요. 자, 근데 만약에 그 더치페이 금액을 내가 결제했다. 그러면 똑같이 내 가계부에는 바로 11,000원 식비 누구랑 먹음 이렇게 적고, 나머지 더치페이 금액 22,000원 있잖아요. 그거를 메모장에 적어놔요. 몇 월 며칠 파스타 더치페이 11,000원 홍길동 11,000원 홍길순, 이렇게 얼마를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지 메모장에 적어둡니다. 왜냐면 내가 결제를 했어도 이게 은근 까먹기가 쉬워서 이렇게 바로바로 적어놔야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상대방이 나한테 더치페이 한 금액을 줘야 되는데 상대방은 까먹은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받아야 될 돈을 받는 건데도 되게 민망해. 막 예전에는 그냥 민망해서 아유 됐다 받지 말자 그냥 이러고 막 넘긴 적도 많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따박따박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다음날 이제 카톡으로 너무 무겁지 않게 아 우리 어제 막 술 얼마나 마신 거야, 아 진짜 개꿀잼이었다 인정? 이러면서 약간 어제 모임에 대한 짤막한 후기를 남겨주고, 어제 긁은 카드 내역 캡처한 거를 딱 보내주면서 11,000원씩 입금해주래주 내 계좌번호 이거야 이러면서 막 이모티콘 몇 개 날리고, 좀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받아내는 편입니다. 뭐 너무 무겁게 야 얼마 나왔다 내놔 뭐 이럴 것도 없고 그냥 좀 이렇게 말랑말랑한 분위기 속에서 돈을 받아내면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니? 그냥 네가 좀 내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더치페이는 절대 쪼잔한 게 아니에요. 더치페이 문화가 좀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가오가 절대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아니, 물론 내가 평소 고마웠던 사람이나 대접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밥 한 끼 당연히 대접할 수 있죠. 지금 제가 말하는 상황의 더치페이는 그런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가계부 수입에 관련해서도 저만의 꿀팁을 좀 드리자면, 저는 예전에 나에게 수입이란 월급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2019년만큼 부수입이 다양했던 해가 없었습니다. 왜 다양하냐? 들어오는 돈들을 싹 다 부수입 처리했거든요. 중고나라에 안 입는 옷을 2,000원에 팔았다? 그럼 판매 카테고리에 2,000원으로 넣습니다. 안 읽는 책을 알라딘에 1,000원에 팔았다? 똑같이 수입 판매 카테고리에 1,000원으로 넣었고요. 아빠가 생일 선물로 현금 10만 원을 주셨다? 수입에 용돈 카테고리에 10만 원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택시 타고 가라고 쥐어주는 10,000원까지도 부수입 처리를 했어요. 저희는 회식이 워낙 없어서 그런 일이 자주 있진 않기 때문에 그냥 기타 카테고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팥빙수 기프티콘을 받았어요. 근데 난 팥빙수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럴 땐 어떻게 했냐면 니콘네콘, 기프티스타, 팔라고 이런 기프티콘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거기에 기프티콘을 팔아서 그 판 금액도 똑같이 수입 처리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에 적는 거죠. 기프티콘 판매 얼마, 그리고 판매 카테고리에 딱 넣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꽁돈, 꽁커피, 꽁선물 등등 꽁으로 들어오는 걸 꽁으로 쓰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필요한 게 아닌 이상 거의 다 현금 처리를 했고, 가계부에는 수입으로 적은 다음에 매달 그게 남는 돈이 되면 남은 돈이라는 이름으로 저축하거나 CMA에 넣었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부수입이라는 게 막 되게 화려하지 않죠? 되게 쉽고 별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막 이런 거를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수입 카테고리에 숫자 늘어나는 게 은근 재밌어요, 여러분. 되게 쏠쏠해. 좀 짜릿하달까?
근데 어쨌든 이 영상을 쭉 보고 뭐야 이런 거면 안 할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엔 재테크라는 게 되게 화려한 건 줄 알았고 멋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종잣돈, 즉 시드머니를 모으는 단계에선 비슷한 조언들을 하시더라고요. 종잣돈을 모을 땐 아끼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써야 된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처음부터 화려한 기술, 뭔가 있어 보이는 재테크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정말 저도 이해해요. 저도 한때는 일확천금을 꿈꿨고 뭔가 막 외적으로 화려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라는 마음에 내 수입에 맞지도 않게 돈을 펑펑 써보기도 하고 돈도 써본 놈이 쓸 줄 알겠지. 돈도 막 써야 막 더 들어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욜로 플렉스 했었어요. 근데 제가 딱 느낀 건 결국 모래성은 무너진다 였습니다. 짠테크가 꼭 답은 아니지만 100원을 대충 여기는 사람이 10만원, 100만원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부자들이 막 몇 억짜리 차를 끌고 다닌다고 해서 그들한텐 이런 시간이 없었을까요? 물론 금수저일 수도 있고 처음부터 막 잘 풀린 사람들도 있겠지만 있는 사람이 더해 이게 아니라 더해서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저번 영상에도 말했듯 나는 일단 내 현실에 발을 붙여야 돼요. 그냥 모든 걸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제대로 계획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3천만 원을 모았어요. 월급이 많냐? 절대 아닙니다. 주급을 받는 프리랜서 신분이에요. 난 진짜 퇴직금도 없어. 하지만 전 좌절하기보단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힘든 것도 진짜 많았지만 즐거움이 더 많았어요. 많은 것을 가지는 것보다 있는 것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게 내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짠테크로 깨달았어요. 그니까 여러분도 2020년도에는 작은 행복이 모여서 큰 행복을 이루고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을 만드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재테크, 행복한 짠테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저랑 같이 열심히 모아봅시다. 알았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짠러뷰! 김전부!